손이 떨립니다. 지금 이 순간 봉투를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서재, 낡은 책상 서랍 안쪽에서 찾은 작은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이 편지.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 든 편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형님께, 형님? 남편에게 형이 있었나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46회. 그 긴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몰랐습니다. 이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편지를 읽습니다. 한 줄, 두 줄, 손이 더 떨립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돈은 제가 계속 보내겠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보냈다고요? 누구에게요? 얼마를? 언제부터요? 상자 안을 뒤집습니다. 편지가 더 나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아니 수십 통,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 모두 형에게 쓴 편지들, 병원 영수증이 쏟아집니다. 큰 금액입니다. 매달, 수십 년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재 바닥에 그대로 편지를 쥔 채 눈물이 납니다. 분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46회. 제가 알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말이 없던 남편.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누워만 있던 남편. 저에게 관심 없어 보였던 남편. 아이들 입학식에도 안 온 남편. 서운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편지들이, 이 영수증들이 뭡니까?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46회 동안 몰랐던 그 진실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넉 달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냥 다 괜찮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표정 하나 안 변하던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다 괜찮아요.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성실했다고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믿음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아니었다고, 저에게는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솔직히 그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슬프기보다는 허전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이렇게밖에 못 느끼다니.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유품 정리는 계속 미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만지면 뭔가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딸이 주말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책과 종이 냄새,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냄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펜, 메모지, 안경, 영수증. 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 안쪽 구석에 작은 과자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궁금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정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있었다고요? 남편에게 형제가 있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고. 시어머니 말씀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시집왔습니다. 시댁은 작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뭡니까? 다시 편지를 집어듭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해. 그러니까 결혼하고 2년쯤 된 때입니다. 그때 이미 형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결혼은 평범했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26, 27. 그때는 그런 게 흔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키도 보통, 몸집도 보통,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중매쟁이는 칭찬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도 괜찮고요. 부모님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했습니다. 밥을 먹고 씻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잤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힘든 일은 없었어요? 괜찮아.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성질 부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른다는데 우리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토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제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괜찮아?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해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조심조심 떨리는 손으로 안았습니다. 아들이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수고했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잠을 못 잤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좀 안아줘요. 응, 안아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저에게 도로 줬습니다. 울어서.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조용히 웃었습니다. 딸이네. 네. 예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체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자. 혼자 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같이 놀아요 하면 아빠 피곤해. 나중에.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딸이 아빠 그림 봐요 하면 응, 잘 그렸네. 한마디만 하고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귀엽지 않나? 관심이 없나? 한 번은 따졌습니다. 당신 애들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다른 아버지들은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데 나도 놀아주잖아. 언제요? 맨날 누워만 있잖아요. 피곤해서 그래. 나도 피곤해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건지, 왜 이렇게 외로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다예요? 나한테 뭐가 미안한데요? 그냥이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포기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그냥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은 돈만 벌어오면 됐습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입학식이에요. 같이 가요.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 입학식인데요? 중요한 일이야. 나중에 보충해 줄게. 화가 났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다 오는데 왜 당신만 안 와요?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들 입학식보다 더 중요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넥타이를 매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온 가족들. 사진을 찍고 웃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아빠 일이 있대. 그렇구나. 아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입학식 어땠어? 잘했어요. 그래. 미안해, 못 가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남편은 제가 운 얼굴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이들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거구나. 하지만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때리지도 않고 바람 피우지도 않고 도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술 먹고 난동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왔습니다.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관심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형님도 곧 좋아지실 겁니다. 형님이 아팠나 봅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이시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은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병원비 많이 들었나 봅니다.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번 달도 보냅니다. 형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다른 편지. 형님, 제 월급이 올랐습니다.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통, 모두 형에게 쓴 편지,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편지 사이에 영수증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손이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하고 다시 봤습니다. 금액이 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매달 계속. 수년간, 수십 년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힘들었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겁니까? 상자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가계부 같은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월급 마이너스 120만 원, 생활비 마이너스 50만 원, 형님 병원비 마이너스 60만 원, 저축 마이너스 10만 원. 계산이 안 맞습니다. 월급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야근 수당 마이너스 15만 원, 주말 근무 마이너스 20만 원. 그래서 매웠나 봅니다. 부족한 돈을 야근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해서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계속 그랬습니다. 가계부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형님 병원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떤 달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던 생활비,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주나 짜증났습니다. 다른 집은 더 많이 준다고 불평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그게 다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월급의 반을 형에게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일했습니다. 야근하고 주말에 나가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편지를 더 꺼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입학식 날. 그날도 편지가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조카 입학식이었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이었구나. 입학식에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였구나. 회사 일이 아니라 형이 위독해서였구나. 그걸 말하지 못했던 거구나. 저에게는 형이 있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았으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울었습니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못난 남편입니다. 형님을 저버릴 수 없지만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힘들었나 봅니다. 혼자 견디고 있었나 봅니다. 상자를 다 뒤집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둘. 한 명은 남편이었습니다. 20살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저는 남편의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 남자는 남편과 닮았습니다. 형이겠지요.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형님과 함께 군 전역 후 1978년 이 사진을 찍고 얼마 후에 형이 아팠나 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인생이 바뀌었나 봅니다. 상자 밑에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새 봉투였습니다.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여보에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당신 아니면 그냥 불렀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나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 형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눈물로 흐려지는 글씨를.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고. 남편,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바보, 당신이 형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왜 혼자?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니,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저 읽어야 했습니다. 아들 입학식에 가지 못한 날 형이 위독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미안함이 이거였구나. 그날 당신이 울었던 거 압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도. 나는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표현하는 게 서툴렀습니다. 알아요. 아니, 표현할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매일 일하고 형님 병원에 가고 집에 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당신이 외로웠을 거라는 걸 압니다. 네, 외로웠어요.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요. 형은 내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랬겠지요. 당신과 아이들도 가족이지만 형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전? 5년 전이라면 계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형이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당신은 그것도 몰랐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오래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당신이 더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보냈습니다. 혼자 형을 보내고 나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 사이가 멀어진 후였습니다. 네. 어떻게 다시 가까워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당신에게 미안했습니다. 그 미안함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을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남편,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을 때,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밤에 당신의 숨소리를 들을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그칠 줄 알았는데 다시 흘렀습니다. 그걸 말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나도 후회해요. 당신은 좋은 아내였습니다.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나 같은 사람 옆에서 평생을 참아준 것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나를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손주들과 행복하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말하지 못한 그 말, 이제라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요. 영원히 떠났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냐고. 나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나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 믿지 않았냐고. 하지만 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걸.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할걸.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피곤하다고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걸. 말이 없다고, 무관심하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걸.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걸.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없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미안해라고 말하던 그 얼굴, 제 손을 잡던 그 손,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편지에 쓴 그 말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삶. 저는 그 손을 놓아줬습니다. 영원히 놓아줬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 제대로 붙잡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툴렀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은 서툴렀지만 책임을 졌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지켜냈습니다. 형도 우리도 모두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0년. 남편은 30년 동안 형을 돌봤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혼자 버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 모든 걸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말로 하는 대신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표현하는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그게 남편이 아는 사랑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상자 안에 있던 작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웃었다. 오랜만이다. 딸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한다. 기쁘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탔다. 자랑스럽다. 아내가 해준 미역국이 맛있었다. 오늘은 아내 옆에서 잤다. 따뜻했다. 딸이 그림을 그려줬다. 액자에 넣어뒀다. 아들이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했다. 기쁘다. 아내 머리에 흰머리가 보인다. 내 탓이다. 오늘 아내가 내 손을 잡아줬다. 행복했다. 메모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에 관한 것들, 사소한 일상들, 저는 전혀 몰랐던 남편의 생각들. 남편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적어두고 혼자 간직했을 뿐입니다. 저는 수첩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오해했던 것이, 남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몰라서 미안해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형님도 지키고 우리도 지켜줘서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나도 사랑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 편히 쉬어요. 형님도 만나고 편히 쉬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잘 살게요. 당신이 바랐던 것처럼.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유품 정리를 마쳤습니다. 옷은 기부했습니다. 책은 아이들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남겨두었습니다. 편지들과 수첩, 사진. 그건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마음이었으니까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딸이 왔습니다. 엄마, 정리 다 했어요? 네,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편해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평온해 보여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물건들 정리하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로가 됐어. 위로요? 응. 아버지를 더 알게 됐거든.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래. 말은 없었지. 그럼요. 하지만 마음은 있었더라고. 딸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랬을까? 그럼요. 맨날 엄마 걱정하셨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랬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걷던 길이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남편도 이 하늘을 봤겠지요. 이 자리에 앉아 생각했겠지요. 형 생각도 하고, 우리 생각도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이제는 압니다.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혼자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남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말로 하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 버티는 것도 사랑입니다. 혼자 짊어지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립고 고마웠습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잘 자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도 이제 잘 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편해졌어? 어떻게? 글쎄, 이해하게 됐달까?
뭘? 남편을. 친구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응,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을 샀습니다. 국화 한 다발.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꽃 사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은 손주 보러 갈 거예요. 당신도 보고 싶겠죠? 매일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한 대화를 이제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남편 없이, 하지만 남편과 함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편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 조용했어요? 응. 말이 별로 없었어. 그럼 무뚝뚝하셨겠네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알아요? 이제 알게 됐거든.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사랑은 많이 했어. 할머니를요? 응, 나를. 그리고 너희 아빠도 고모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냥 곁에 있어줬어. 묵묵히. 손주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럼 가장 큰 사랑이지. 그날 밤 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가 당신 얘기 물어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줬어요. 당신 좋은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함께 해줘서, 버텨줘서, 사랑해줘서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이 바랐던 것처럼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잘 사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도 사랑이니까요.